2024년 8월 14일, 김정은의 처제가 사라졌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모란봉악단 최고의 가수였던 그녀가 해외 공연 중 단 20분 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가방 속에는 언니 리설주의 편지 한 통. 왜 권력의 핵심 가족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을까요? 그 편지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5살 때 처음 무대에 섰어요. 소학교 학예회였죠. 와, 저의 목소리 좀 들어봐. 선생님들이 수군댔습니다. 부모님은 웃으셨어요. 중학교 2학년 봄, 평양음악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따님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매일 7시간씩 노래 연습, 주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무대가 좋았거든요. 관객들의 박수가 좋았습니다. 2012년 여름, 17살 때였어요. 학교에서 특별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모란봉악단 오디션이 열립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연, 넌 꼭 합격해야 한다. 모란봉악단, 김정은 원수님이 직접 만든 악단, 북한 최고의 예술단체였습니다. 오디션 날, 떨렸어요. 손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시작하세요.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저는 사회주의 좋아요를 불렀습니다. 3분 30초, 노래가 끝났어요.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모란봉악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버지가 우셨어요. 우리 딸이 원수님 앞에서 노래하게 됐구나. 어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게 제 인생 최대의 비극이 될 줄은. 2012년 9월, 저는 모란봉악단의 막내 단원이 됐습니다. 17살, 첫 공연 날, 원수님이 오셨어요. 앞줄에 앉아 계셨습니다. 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노래는 완벽했습니다. 공연이 끝났어요. 원수님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훌륭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선배들이 축하해줬어요. 서연아, 잘했어. 칭찬하셨어. 이제 넌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 그 말이 좋았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특별하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유가 없다는 게 어떤 건지. 2013년 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단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서연, 너 언니 있지?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얘기는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있습니다. 이름이 뭐지? 리설주입니다. 단장님의 얼굴이 변했어요. 뭐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대우가 달라졌어요. 특별 숙소로 옮겨졌습니다. 경호원이 붙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언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가수였어요. 한 달 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김정은 원수님께서 결혼하셨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부인은 리설주 동지입니다. 화면에 언니가 나왔습니다. 원수님 옆에 서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언니가 원수님 부인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조심해라. 왜요? 이제 우리 가족은 특별해졌어. 항상 감시받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험해진 거였어요. 2013년 여름, 처음으로 궁전에 갔습니다. 언니를 만나러요. 문이 열렸어요. 보초병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15명,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검문을 받았어요. 3번이나 언니를 만났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언니, 쉿. 언니가 입에 손가락을 댔어요. 여기는 다 듣고 있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조심해야 돼. 그날 저녁, 궁전 식사를 했어요. 산의 진미였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었어요. 언니의 눈빛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무서워 보였습니다. 밤에 돌아왔어요. 숙소에서 울었습니다. 언니가 불행해 보였거든요. 권력이 뭐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언니가 저렇게 무서워해야 하나.
그때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진짜 맞는 건지. 2014년 가을, 모란봉악단 해외 공연이 잡혔습니다. 중국이었어요. 출국 전 보위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절대 혼자 다니지 마라. 외국인과 대화하지 마라. 호텔방을 벗어나지 마라. 인터넷을 하지 마라.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몰랐어요. 중국은 우리 친구라고 배웠거든요. 이상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어요. 호텔이 엄청 컸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창밖을 봤어요. 자동차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언니들, 저 사람들 왜 저래요? 물었습니다. 감시 안 받아도 돼요? 선배가 웃었어요. 중국은 자본주의 나라야. 우리보다 못 사는 거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건물들이 너무 높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공연이 끝난 밤, 룸메이트 언니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몰래 TV를 켰어요. 중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소식이 나왔어요. 주민 70%가 영양실조. 뭐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산다고 배웠는데 채널을 돌렸어요. BBC 방송이 나왔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화면에 뼈만 남은 사람들, 굶어 죽는 아이들. 충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거짓이었을까? 원수님이 우릴 속인 걸까? 언니는 이걸 알고 있을까? 다음 날 선배한테 물어봤습니다. 언니, 어제 TV 봤어요? 선배의 얼굴이 굳었어요. 뭘 봤는데? 북한 뉴스요. 선배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미쳤어? 그런 거 보면 안 돼. 들키면 우리 다 죽어. 그제야 깨달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을.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가 달라 보였어요. 사람들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동차가 별로 없었어요. 건물들이 낡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거였어요. 그날 밤 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어요. 감시받으니까 편지도 검열받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2015년 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됐어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모란봉악단 단원들도 동원됐어요. 너희가 직접 봐야 한다. 4월 30일,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현영철이 끌려왔어요.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어요. 반당 반혁명 행위. 죄목이 낭독됐습니다. 고사포 사형에 처한다. 고사포, 대공포였어요. 사람을 쏘는 게 아니라 오후 2시 17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발사, 쾅, 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옆에 선 선배가 쓰러졌어요. 기절했습니다. 똑바로 봐라. 보위부 요원이 소리쳤어요. 이게 배신의 대가다. 15분 동안 우리는 거기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시체 조각들을 보면서 돌아오는 차 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창밖만 봤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어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토했어요. 1시간 동안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보였어요. 산산조각 난 몸, 핏덩이들. 소리쳤습니다. 아, 선배들이 달려왔어요. 서연아,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이런 곳에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두려웠어요. 언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제가 도망가면 언니는 어떻게 될까? 가족들은 수용소로 갈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2016년 여름,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긴급하다고 했어요. 궁전으로 갔습니다. 언니가 창백했어요. 많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나, 너한테 줄 게 있어.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게 뭔데요?
지금은 열지 마.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봐.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언니의 눈빛이 마지막 인사 같았어요. 언니, 잘 살아, 서연아. 자유롭게 살아.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편지였습니다. 언니의 글씨, 손이 떨렸어요.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언니는 아마 없을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는 새장 속 새야. 매일 웃어야 해. 매일 박수 쳐야 해.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 단 하루도 행복한 적 없어. 항상 감시받고 있어. 서연아, 너는 도망가. 여기서 나가. 자유롭게 살아. 언니는 못 가. 아이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다음 해외 공연 때 반드시 도망가. 가족 걱정하지 마. 언니가 지킬게. 언니가 어떻게든 할게. 살아, 서연아. 자유롭게 살아. 그게 언니의 소원이야.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목이 쉬도록. 언니도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갇혀 있다는 걸. 언니도 도망가고 싶었구나. 하지만 할 수 없었구나. 아이들 때문에.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언니의 뜻대로 나는 도망가겠다. 언니를 위해, 나를 위해 자유를 찾겠다. 진짜 삶을 살겠다. 두렵지만 해내겠다. 2017년 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먼저 중국어를 배웠어요. 혼자 몰래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중국어로 외웠어요. 호텔 구조도 외웠습니다. 지난 중국 공연 때 머릿속에 그렸어요. 비상구 위치, 엘리베이터, 뒷문, 돈도 모았습니다. 공연 수당을 적지만 모았어요. 120달러, 전 재산이었습니다. 숨겨뒀어요. 2018년 가을, 기회가 왔습니다. 12월에 베이징 공연이 있다.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때가 온 거였습니다. 출국 전 한 달, 매일 시뮬레이션 했어요. 머릿속으로 호텔방 나가기, 엘리베이터 타기, 로비로 내려가기, 택시 잡기, 한국 대사관 가기. 저는 탈북자입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많았어요. 경호원들, 24시간 감시, 화장실도 같이 가야 했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했습니다. 밤에 그때 생각났어요. 소화제, 배탈 나는 약, 약국에서 샀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거짓말을 했어요. 출국 3일 전 가족들한테 마지막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왜 그래, 서연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요. 어머니가 우셨어요. 너 뭔가 할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안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언니 사진을 봤습니다. 언니 잘 살아. 가방을 챙겼어요. 편지, 돈, 여권은 단장님이 갖고 있었습니다. 가져갈 수 없었어요. 여권 없이 탈출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리허설을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완벽해야 했어요. 실패하면 죽습니다. 가족도 죽어요. 단 한 번의 기회. 2018년 12월 14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 호텔 체크인 907호 9층이었어요. 방에서 나가지 마라.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저녁 6시에 모인다. 방으로 들어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밤 공연은 8시였습니다. 끝나면 10시. 그때 도망갈 거예요. 오후 6시 식사 시간 억지로 먹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선배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이 뒤집혔어요. 하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30분 분장실 마지막 리허설. 다들 완벽하게 해라. 단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님이 보고 계신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무대에 섰어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지막 공연, 마지막 무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완벽하게 불렀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연이 끝났어요. 10시 15분. 시간이 됐습니다. 분장실로 돌아왔어요. 나 화장실. 일어섰습니다. 같이 가자. 경호원이 따라왔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화장실에서 약을 먹었습니다. 소화제. 30분 후면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10시 50분. 기다렸어요.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약 효과. 진짜처럼 아팠어요. 신음을 냈습니다. 빼야. 경호원이 놀랐어요. 뭐야? 화장실. 가야 돼요. 뛰어갔습니다. 화장실로. 문을 잠갔어요. 30분 동안 있었습니다. 밖에서 경호원이 재촉했어요. 빨리 나와. 못 나가요. 계속 나와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11시 40분. 나왔습니다.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어요. 병원 가야겠어.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단장님께 보고해야 돼. 기회였습니다. 바로 지금 움직여야 했어요. 11시 45분. 경호원이 전화했습니다. 단장님께. 네, 알겠습니다. 응급실로 데려가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경호원 둘. 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가 보였어요. 문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말했어요. 또 화장실. 또 정말 급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로비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밖에서 기다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칸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비상구를 찾았습니다. 화장실 뒤쪽에 있었어요. 지난번에 확인했던 곳.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나왔어요.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상구, 계단, 1층에서 지하로, 지하 주차장, 어두웠어요. 차들이 많았습니다. 출구를 찾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유, 이게 자유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어요.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으로 가야 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한국 대사관.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탔어요. 출발했습니다. 12시 5분. 20분이 지났습니다. 경호원들이 눈치챘을 거예요. 전화가 울릴 겁니다. 단장님께, 보위부에 곧 추격이 시작될 겁니다. 빨리 가야 했어요. 빨리 가주세요. 급해요. 기사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 거리, 자유의 거리,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멎지 않았어요. 미스, 오케이? 기사가 물었습니다. 예스, 생크유. 12시 15분.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여기요. 소리쳤습니다. 여기 세워주세요. 차가 멈췄습니다. 돈을 줬어요. 120달러 전부. 뛰었습니다. 대사관 정문으로 경비원이 보였어요. 도와주세요. 한국말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살려주세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쓰러졌어요.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습니까? 들어가시죠. 문이 열렸어요. 대사관 안으로. 살았습니다. 12시 22분. 대사관 안. 안전했습니다. 직원이 물을 줬어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서연입니다. 모란봉악단 가수였어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란봉악단이요? 네.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 다 말했습니다. 처형 목격, 언니의 편지, 울었어요. 한참을, 10년치 눈물을, 이제 안전합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3일 동안 대사관에 있었습니다. 밖에 못 나갔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항의했대요. 탈영병을 넘겨라.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12월 17일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이 멀어졌어요. 북한이 멀어졌습니다. 2시간 후 인천공항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 자유로웠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여기가 한국이구나.
실감이 안 났어요. 꿈 같았습니다. 통일원으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어요. 3개월 동안 2019년 3월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자유. 길을 걸었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편의점에 갔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유. 이게 자유구나. 그날 밤 원룸에서 잤습니다. 제 방 문을 잠갔어요. 제 의지로 아무도 열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깊이 악몽 없이 2024년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6년째 대학을 다녔어요.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자유로운 노래, 제가 원하는 노래, 가끔 언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한지, 편지를 쓸 수 없어요. 전화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도할 뿐.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언니 덕분에 여기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언니를 만날 겁니다. 언니 고마워. 자유롭게 살았어. 언니가 바란 대로 북한에 있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가능합니다. 두려워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 나라, 더 이상 처형당하지 않는 나라, 더 이상 감시받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대한민국, 통일이 되기를, 모두가 자유롭기를,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언니, 곧 만나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사랑해요.